안녕하세요. 캠핑카를 담다 우 실장입니다. 오늘은 김해에 있는 컴팩스알비 코리아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진성 대표님이랑 스타리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질문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컴팩스알비 코리아 이진성입니다. 저희가 스타리아 유로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시회 일정 동안 너무 바쁘셔서 저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얼굴을 자주 못 뵀어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전시회 기간에 정말 대한민국 캠핑카 역사에서 없었던 그런 계약 수량을 받아서 정말 기쁘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스타리아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셨던 거 내용을 정리를 해왔는데요. 한 가지 질문하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리아의 재원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오픈된 게 없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 스타리아 유로벤은 이제 컨버전 차량이기 때문에 본 차량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제작이 됩니다. 이제 전장하고 전폭은 원래 스타리아 재원하고 동일한 전장은 5255, 전폭은 1995입니다. 근데 이제 파본 루프가 있는 그 럭셔리 모델의 경우 이제 높이가 본래 높이인 1990에서 2100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수치는 110mm 정도 올라가는데요. 이 높이는 지금 타사에도 어느 업체도 저희처럼 낮게 설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높이는 2100으로 현재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2열 시트 아래쪽에 기존의 스타렉스 유로벤처럼 서랍장을 혹시 설치를 할 수 있나요? 예. 2열 시트가 그전에는 이제 전동 리클라이닝이 됐고 이제 높이가 좀 높았기 때문에 서랍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락앤롤 유럽식 방식의 시트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착자감을 위해서 높이도 낮췄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전후로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한 손으로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봉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봉이 지나가고 높이도 낮기 때문에 서랍은 설치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취침 침대를 변환을 한 다음에 샤워 시설은 사용 가능할까요? 저희가 샤워실을 넣은 거는 이제 국내 최초지 않습니까?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터홈처럼 샤워실도 쓰면서 침침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공간상 그렇게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어닝 텐트는 확장형으로 혹시 개발 예정이신가요? 네, 현재 지금 전문 업체에 샘플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 구상은 이제 어닝에 걸쳐서 나와 있다가 출입문 쪽 전방이죠. 네. 전방으로 약간 각을 줘서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샘플 제작을 해중에 있습니다. 온수기 개발은 이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네. 온수기는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온수기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을 지금 수배를 해서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뭐 독일에서 수입해온 제품도 써봤고요. 그리고 그 국내에 무시동 히터 100여를 이용해서 특허를 가지신 분도 초청을 직접 공장에 와서 저 유로벤 스타리아 홈에 이제 적용도 해봤고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이제 그 탈착식 순간 온수기 그것도 다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식 같은 독일에서 온 것 같은 크기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그 무시동 히터 100여를 이용한 시스템은 동파의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그 제품은 순간 전력이 저희가 재보니까 3kW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버터를 아무리 큰 걸 끼워도 전선이 녹아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한 2년 전 모델인 캠프밴에 적용했던 온수기는 예전에 적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써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AS가 엄청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예 제외를 했고 현재 가장 AS 없고 오래 쓰실 수 있는 제품을 수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출고가
3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 확실한 제품만 선택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중에 하더라도 나중에 고객님께서 올 봄, 올 겨울은 좀 힘드시겠지만 내년 추워지기 전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이소픽스는 이게 안전이랑 연관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소픽스는 지금 락앤롤 시트 방식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로 끼워서 하는 방식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유럽에 있는 RIB 그리고 또 저기 다른 업체들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그 구조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안전 테스트가 끝난 그 제품들 브라켓을 사서 저희 시트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끼우실 수 있을지 현재 그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 전 그거는 3월부터 출고가 될 건데 그거는 그 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언더코팅은 옵션으로 가능할지? 언더코팅은 제가 그 컨커르 같은 카라반도 유지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전문 영역에서 들어가는 분야는 저희 쪽에서 진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더코팅도 굉장히 그 분야에서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입소문 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출고 후에 언더코팅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출고 후에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LPI 차량 개발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한 유로벤 스타리아가 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고 저희도 LPI 차량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출시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 샤워기와 전기 콘센트 위치는 변경이 혹시 가능한 건가요? 예, 요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보면은 하단 쪽에 저기 콘센트들이 위치하고 상부에 이제 그 외부 샤워기 커넥터가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외부 샤워기 커넥터는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그 수전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물통을 국내 최대 60리터로 청수 탱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청수 탱크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청수 탱크가 최소 10리터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밑에서 사용하는 220 콘센트나 12V 소켓은 전부 다 방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물론 물을 완전히 뿌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전부 다 카바가 있고 그리고 아울렛도 외부에서 사용하는 전용 아울렛입니다. 외부에서 카라반 같은 경우는 그걸 외부에서 씁니다. 네. 그래서 물을 들이붓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사용하시면서 약간 흘러내리는 정도의 방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혹시 그러면 방안 내피는 탈부착을 꼭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요게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제가 기능성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고객님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여기 기본적인 본질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방안 내피라는 제품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요게 얇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팝업 루프를 110mm 그러니까 11cm죠. 네. 11cm의 높이에 맞췄지 않습니까? 네. 얇게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닿는데 굉장히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팝업 루프가 잘 안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안 텐트가 잘 닫히게끔 하려면 팝업 루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을 제가 참고를 해서 봐도 그쪽 이제 나라들도 전부 다 탈부착식으로 현재 제작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얇게 했을 경우에 기능성이 좀 떨어질 거라 제가 염려를 해서 현재까지는 탈부착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제가 거기에 맞는 이제 가방도 제작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혹시 트렁크 공간에 짐 고정용으로 바닥 부분에 이제 뭐 고리라든지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이 설치가 가능한지. 아, 예, 요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유럽 제품들을 보면 특히 그분들은 자전거를 많이 싣고 네. 다니시니까 결착할 수 있는 고리들을 많이 설치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제일 안전한 거는 그 고리가 차 하부 바닥까지 뚫고 들어가서 위아래로 맞볼트를 채우는 게 가장 안전하죠. 네. 근데 현재 그 위치에 전부 다 현재 그 차 밑에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작업자가 차 밑으로 들어가서 볼트를 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냥 바닥판에 고정해서 큰 물건이 이제 힘을 받지 않는 선에서는 바닥판 위에서 피스를 받는 형태로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큰 짐을 고정하기 위한 무거운 짐을 고정하기 위한 맞볼트 체결의 방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라운지 5인승 탑승은 혹시 가능한가요?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시트 하나하나 그리고 차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최초 형식 승인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승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하나하나 인증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라운지 같은 경우는 앞에 2인 뒤에 2인이지 않습니까? 네. 홈 같은 경우에는 4인으로 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꼭 5인을 타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박스 모델, 박스 후속 모델이 되겠죠. 네. 네, 그때 5인승을 가능하실 것 같네요. 혹시 어닝을 레일이 설치 가능할까요? 어닝 없이 레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유럽에 있는 제품을 부착을 하면 되긴 되겠지만 저희가 파범 루프를 이제 딱 차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 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닝 레일은 설치 불가능합니다. 오, 세금 문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예. 나왔네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더 전문가이신 실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저도 고객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차를 사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컴팩스에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거는. 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고객님이 차량을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되지만은 그 밖에 구조 변경 취득세라는 걸 납부를 해야 되는 또 세금이 있어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60만 원에 대한 구조 변경 비용이 왜 대체 이게 발생하느냐라고 하시는데 개별 소비세가 줄어든 만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조 변경 취득세와 구조 변경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거의 동일해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 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신차로 저희 쪽에서 구매하셨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자동차 제조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번호판을 달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비용 발생이 안 되지만 개소세의 계산은 차량 원 금액과 저희 유로벤 개조 금액을 합산해서 3.5%죠. 내년 6월까지는. 네, 내년 6월까지는. 뭐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3.5%로 계산을 하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취등록세 5%가 붙는 거죠. 근데 이제 고객님이 직접 사오셨을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사셨을 때 5%의 취등록세를 내고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구조 변경으로 했을 경우에는 차량 잔존 가치와 개조 비용 합산해서 개별 소비세 3.5% 매기는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그 취등록세를 한 번 더 내는 이제 부담이 또 있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 개조 비용에 대해서 이제 2%의 취등록세가 한 번 더 붙는 이제 그런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비슷하니까 내가 원하는 차량을 언제 구입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라운지 2열 시트를 순정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했던 질문하고 동일한데요. 저희가 이미 교통안전공단의 최초 형식 승인을 받은 것 외에 특히 시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차를 새로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채널 블랙박스 선택 시 어라운드 뷰 기능은 구현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거 전문 업체에 질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좀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뭐 불가능은 없다. 뭐 어떻게든 개조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닥 샤워 연결고를 바닥과 평평하게 이렇게 구현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호수 니플 부분이 튀어나와야지만 이제 커넥이 가능하고, 차하고 바닥에 그렇게 크게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매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 밑에 이제 원 차량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2열 시트 침상 변환을 했을 경우에 양쪽 끝부분에 사람이 앉았을 때 혹시 무리는 없나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최초 모델에서 약간 불안한 감을 보셨던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유럽의 락앤롤 시트를 변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을 경우에 이제 그 관절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앞쪽에 보강 지지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할 때 이제 제가 위에 서서 올라가서 흔들어도 이렇게 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정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그 출고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강한 힘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관절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지만 그 위에 뭐 무거운 짐을 올리신다거나 아니면 뭐 몇 사람이 올라가서 끝에 걸터 앉는 그런 것들은 뭐 본인 차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태양광은 꼭 설치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터리와 태양광은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좋은 거고요.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럽의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600A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600A는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뭐 물론 큰 캠핑카, 뭐 화물차 베이스의 캠핑카는 뭐 1000A 이상도 올리기도 하지만 컨버전 차량에서 600A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드리는 게. 그러면 600A는 현실적으로 캠핑을 가면 한 6일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6일 정도. 물론 저희 특허인 무시동 에어컨을 사용하면 그 6일에서 조금씩 사용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2박 3일 정도 여행 가신다고 하시면 600을 아무리 써도 사용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간 장박을 하신다거나 이제 전국 일주를 꿈꾸시고 계시는 분들은 전기 1A가 소중하죠. 그렇죠. 1A가 소중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용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 태양광 그 제조업체에서 홍보하기로 한 장당 이제 100W라고 홍보를 하는데, 효율 80% 이상이 발휘한다고 가정했을 때, 암페어 수로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5에서 6A, 이제 땡볕이 비쳤을 때 5에서 6A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태양광 4장이면 한 20에서 24A 정도 충전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이것도 구름이 없고 햇볕이 있을 때, 맑은 날에 가정해서 시간, 하루 종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PPT도 30A짜리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쓸 수 있는 용량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지만 요거를 600A 배터리 주 충전원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좀 오산입니다. 다음 질문 이제 넘어갈게요. 네. 어닝은 혹시 나중에 출고 받은 후에 추가로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 제조하는 방식인데요. 어닝이 먼저 차체에 결합이 되고 그 위에 루프가 올라간 형태라서 나중에 루프를 드러내고 어닝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고 받을 때 네, 선택하실 때 그때 다른 부분은 다 이후에 설치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닝만 이제 선택하실 때 출고하실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직접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현대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일정의 차질이 생긴다면 혹시 계약금 반환은 가능할까요? 사실은 계약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반환이 안 되는
그렇죠. 계약금이죠. 약속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고객님들이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유로벤을 선택해 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나 계약금 반환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운지 후석 카메라 이동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뒤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이는 후석 카메라가 네. 있죠. 그 부분이 저희가 딱 루프를 타공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를 앞쪽으로 이동해서 설치는 가능한데 운전하는 머리맡 위쪽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현대차에서 보니까 이 카메라가 각도 조절이 안 되게끔 딱 고정형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최대한 후방이 보이게끔 위치를 잡겠지만 원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시야가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유로벤 홈은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다른 모델들은 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 유로벤 홈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 안에서 모든 게 해결 가능하도록 이제 실내 가구나 모터홈의 개념이 있죠. 대신에 작은 차량의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심상이 좀 좁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박스 모델처럼 이제 모든 게 평상형으로 되는 모델을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도 처음 공개하는 건데 거기에도 샤워실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했던 것처럼 웨스트팔리아 제품처럼 뒤로 열리고 뒤쪽에 화장실이 있는 모델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개발이 진행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그때쯤에 개발이 투입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뭐 미리 섣불로 약속 못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스처럼 이렇게 생긴 모델이 출시가 되는 거를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은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홈 버전보다는 박스 버전이 그렇죠. 편하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무시동 상태에서는 그 차량 자체 오디오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2차적으로 튜닝을 하시면 가능하시겠지만 저희 쪽에서 작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차량 자체를 건드리는 작업은 최소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건드려서 뭐 시스템이라고 할 것도 없죠. 거기 오디오를 이제 개조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운지 1열은 회전 시 혹시 콘솔이 제거가 가능할까요? 예, 이거는 워크스루를 하고 싶다, 콘솔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제 콘솔을 제거해서 그 1열 바닥을 이제 추가가 되겠지만 개소리가 들어가겠네. 기본적으로는 콘솔을 살려서 콘솔 아래쪽에 저희가 브라켓하고 레일을 달아가지고요. 회전할 때는 뒤로 이렇게 좀 빠졌다가 회전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형태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하지만 이제 워크스루를 원하시는 고객님들도 한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1열 저희 고급 퀼팅 바닥재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콘솔을 드러내고 거기를 아예 1열 리무진 바닥재로 마감하는 형태로 이렇게도 제작이 됩니다. 컬팅 옵션을 선택을 해야 이제 바닥 마감이 되는 거네요. 하나가 결합이 되겠죠. 만약 그게 네. 없으면 거기가 이제 뻥 뚫려 있게 될 그렇죠, 겁니다. 그럼 창문 가방은 기존의 3열 창문 가방이 약간 처짐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뭐 처짐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받침대 같은 게 만들어질지 어떻게 고정이 되는지. 요것을 한 며칠 전에 저희 유저분께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창문 가방 자체에 프레임을 넣어서 딱 하드하게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볼까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원가만 올라가게 되고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유저분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밑에다 받침대를 설치하면 되겠더라고요. 창문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기 커튼 아래쪽에 뭐 이 부분이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브라켓을 하나 설치해서 처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저 역시도 배웠습니다. 혹시 침상 변환 시에는 샤워실 바닥 부분이 돌출되어서 탈부착을 해야 되는 방식인가요? 요 질문은 아니요. 이거는 이제 침상 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침상 돌출되어 있다는 게 뒤쪽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침상으로 했을 때 이제 그 휀다 쪽에 좀 넓은 부분과 이제 딱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제일 뒤쪽으로 하게 되면 그 샤워실이 그 트렁크에 간섭되지 않게끔 딱 닫힙니다. 그래서 침상 변환하는데 무리가 없으세요. 네. 혹시 컴팩스에서 신차를 구매를 하면 신차 검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요거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구매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전담 품질 관리팀에서 검수한 후에 차량이 제작됩니다. 대표님 혹시 구조 변경 전에 현대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이제 변경이 안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혹시 진행이 될까요? 예, 구조 변경은 말 그대로 고객님께서 차를 구매해서 오시는 경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고객님께서 세심하게 이제 그 인수 받으실 때 검사를 잘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이미 차량이 개조가 되면 더 이상 변경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무시동 히터와 배터리랑 인버터가 같은 함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문제는 없나요? 예. 인버터는 같이 안 있습니다. 인버터는 가구 안쪽에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수 탱크 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함에는 인산철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그리고 무시동 히터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있게 되는데 구조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나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더 있던데 지금 같이 설명을 드리면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에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무시동 히터가 배기열은 아래쪽으로 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체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발생은 하지만 그게 아주 과다한 열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열이 밑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과다한 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아무래도 인산철 배터리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게 되면 모든 배터리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모든 배터리는 약간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무시동 히터가 이제 돌렸을 때 그게 아주 뜨겁게 본체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열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일석이조네요. 네네. 그러면 혹시 가구 쪽에 있는 스피커는 제거가 되나요? 예, 제거하고 합니다. 네. 그게 들어가야 이제 가구가 들어가니까 제거가 돼야 가구가 들어가니까요. 이 질문 저도 계약받은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동문 옵션을 생각보다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동문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장치는 어떻게 제거가 되나요? 네. 저희 스타리아 유로벤 홈은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많은 구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용량도 크고 냉장고도 컴프레셔 방식 좋은 게 들어가고 그런 거를 침대 폭을 가장 넓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차 쪽 안쪽 문짝 안쪽까지 가구가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 부속이 있게 되면 이제 가구 설치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쉽지만 운전석 쪽 2열 출입문 자동문 장치는 제거가 됩니다. 운전석 쪽만 제거가 그렇죠. 되나요? 저 방금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저기 조수석 쪽과 트렁크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가구 상판에 있는 220V와 12V는 위치가 변경 가능할까요? 요거는 저희가 대량 생산 체계로 가구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220 저희가 무선 충전기를 달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생각보다 깊습니다. 상당히 깊어요. 다른 거는 요만한데 깊어요. 그게 최적의 위치를 저희가 잡은 거기 때문에 쓰시기에 아마 불편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샤워실 그 바닥면을 트렁크 쪽에서 혹시 싱크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뭐 사용하실 수 있겠죠. 뒤에 우리 외부 샤워기가 달려 있으니까 외부 샤워기에
그 커넥팅을 시켜서 샤워기로 거기서 뭘 하시겠다 싶으시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착되는 오수탱크 20리터 차 바닥에 네. 말 그대로 물 구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측면은 안 되고 바닥에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20리터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설거지용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아마 어닝은 탈부착이 가능한가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안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만약에 탈부착으로 하다가 주행 중에 떨어져 버리면 이거 엄청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장착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몰라서 실리콘까지 발라서 붙여버립니다. 네. 절대 안 떨어지게끔. 샤워실 텐트는 높이가 천장까지 올라가나요? 요거는 이제 전시회에 못 오셨던 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했을 때 그때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은 천장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침상을 변환을 하고 나서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침상을 변환하고 나서요. 침상을 변환하면 이제 아래쪽 공간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게 높이를 재보면 약 300mm, 그러니까 3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그 캠핑 박스들 보시면 폴딩으로 되어 있는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이제 큰 것은 높이가 3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대부분 280mm, 290mm, 300 안짝으로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건 사지 마시고 300mm보다 좀 낮은 거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이제 적재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가구 탈 부착하는 문짝에 경첩을 혹시 추가 가능할까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개인 요구사항이신 것 같은데, 네. 가능하죠. 근데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싶습니다. 이거는 DIY로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새 많이 하시니까. 가능합니다. 혹시 간단한 테이블로 쓸 수 있게 문짝도 변경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이제 실물을 보시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실 텐데 저희 테이블의 밑에 상다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굳이 문짝을 또 상다리를 달아서 하게 되면 적재가 힘들겠죠. 2열 헤드레스트가 낮은 것 같은데 개선이 되나요? 그 부분도 사실은 예전에 유튜브로 공개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헤드레스트는 제가 영상에서 했던 것보다 더 높게 빠집니다. 그래서 물론 운전석처럼 이렇게 높게 올라오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일반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높이까지는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1층 침상 넓이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나요? 길이는 19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은 넓은 쪽은 1200, 좁은 쪽은 1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조상 이제 등받이 부분이 넓게 제작이 돼서 그 부분과 동일하게 넘어가니까 좀 넓어 보이시는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이제 저희가 그 받침대처럼 이제 또 침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또 넓이는 스타렉스와 동일합니다. 싱크대 수전을 기존의 방식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한 분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개선을 한 겁니다. 예전에 물론 스타렉스 고객님들께서 잘 사용하고 계세요. 잘 사용하고 계신데 안쪽에 수전이 있게 되면 가려지니까 깔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수전이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뭘 설거지를 하게 되면 좀 걸리적거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큰 캠핑카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있는 거에서 확장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전 스타렉스 고객님들이 빼달라는 요구가 더 많아서 뺐고요. 이거를 만약에 안쪽에다가 그 옛날 거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구에 구멍이 뚫려 있게 되죠. 저희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구도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따로 제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배터리함이나 그 환기구에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이제 전시회 때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전시 차량에 되어 있는
환기구는 이제 그냥 바닥으로 바로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기구를 바꿀 예정입니다. 약간 좀 꺾여 있는 구조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떨어지는 곳에 약간의 이게 물이 완전히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뭐 음료수나 이런 게 쏟아져도 문제가 없게끔 지금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고민해서 환기구도 100%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바닥 쪽으로 외부로 하게 되면 어떤 이제 흙탕물 같은 게 튀어서 안으로 들어가, 그런 예전에 타사의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 쪽으로 뚫을 때 고객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제 물이 쏟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출고 전에는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네. 혹시 운전석 뒤쪽 문이 저희가 기존 홈도 마찬가지지만은 개방이 안 되잖아요. 네. 혹시 그거는 지금도 못 쓰는 이유가 따로 예, 있을까요? 아까 침에 그 자동문 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네. 그 가구가 문짝 안까지 들어가게끔 최대한의 우리 공간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문은 못 여시는 게 저희 유로벤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전에 뭐 차량 결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개방을 해야 되는 경우에 가구를 드러내고 저희가 문을 오픈을 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네.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평상시에는 못 여시겠지만 어떤 유사시나 그런 수리 같은 경우에 문을 열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덕션 사용은 네. 콘센트에 꽂아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전력인가요? 예, 저희 무선 충전기가 달려있는 그 네. 220 그거는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인덕션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방한 텐트는 탈부착이며 보관을 해야 되는데 혹시 가방도 별도로 주시나요? 예. 가방을 현재 별도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출고할 때는 네.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혹시 좌측문을 열었을 때 청수 충전 커버에 걸리지 않을까요? 청수나 충전 커버나? 이것도 이렇게, 아까 했던 네. 질문과 동일한데요. 저희는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저희 제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전혀 걸리는 게 없을 겁니다. 예. 단열재는 혹시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거 이슈죠. 예. 제가 따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신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는 열반사 단열재만 붙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싼 소재인 신슐레이트를 구매해서 신슐레이트를 안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도 아마 사용하시는데 무리 없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이제 온도 떨어지면은 저온에 따른 배터리 효율 저하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예. 그 무시동 히터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시동 히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히터 본체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바람은 이제 저희 송풍구로 나오고 그 배기가스는 아예 아래쪽으로 되게끔 저희가 다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 배출은 아래쪽과 측면으로 빠지기 때문에 본체에서 열은 크게 발생하지 않으나 그 약간이라도 발생하는 그 열이 배터리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차량 방전 시에 비상 전류를 이제 사용 가능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던데 유로벤도 그런 기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추가 장착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 계시면 추가 장착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에는 없습니다. 네. 기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추가 장착도 가능한? 네. 셀프로? 네. 아니 뭐 요청하시면 저희가 출고 시에 뭐 잠깐 손 봐서 장착할 수 있어요. 네. 혹시 태양광 설치를 하면은 아까 차량 전고가 2100이라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높아질 예정인가요? 태양광 패널 자체는 플렉서블 패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죠. 얇지만 그 전선이라든가 전선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그 전선 카바가 있습니다. 네. 이 카바를 카라반 전용으로 굉장히 방수가 잘 되는 제품을 쓰는데 이 카바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업할 때 50mm라고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는 한 38mm, 한 40mm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어떤 그 지하 주차장이나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는 2.1m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가 좀 한 10cm 정도 높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시절에도 단 한 번도 거기에 파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형 아파트라든가 지방에 이제 있는 곳들은 진짜 딱 2,100으로 맞춰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음 소재는 혹시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시나요? 저희는 방음 소재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네. 예, 저희는 이제 단열재와 이 시슐레이트를 넣게 되고요. 방음재가 들어가면 단가만 또 올라가겠죠. 스타리아 같은 경우 창문이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저희가 바닥 쪽은 이미 장판과 합판이나 또 단열재로 마감이 다 돼 있고 측면도 다 되어 있으니 굳이 방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L, 20L 5수통은 모두 차량 하부 쪽으로 장착이 되나요? 30L 오수통, 기본 오수통은 가구,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포타포티, 그러니까 저희 이동식 변기가 있는 좌측에 설치가 되고요. 샤워실을 추가하셨을 경우에 바닥에 설치되는 오수탱크는 20L, 그러니까 20L는 바닥에 있고 30L는 가구에 있습니다. 옆장에 있고 네. 분리가 돼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량은 모던으로 제작이 가능할까요? 네, 예, 모던은 뭐 루프가 없는 제품이니까 파노라마 선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 럭셔리랑 이제 프리미엄은 안 되는 예. 거죠? 한 가지 정말 주의하실 부분이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해 오실 때 썬루프가 있는 차량은 프리미엄과 럭셔리 절대 제작이 안 됩니다. 청수 주입 방법과 오스톤 비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수 주입 방법은 말 그대로 청수 커버를 열고 그 열쇠도 있습니다. 이 커버를 열고 이제 물을 바로 주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스타렉스 시절에 저희가 공간을 찾아서 그때는 청수대가 듀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듀얼로 돼 있어서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물이 주입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로 들어가고 네. 이런 경우여서 이게 호수 배관이 꺾여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집어넣었어야 됐는데 그 점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청수 주입구가 바로 아래쪽으로 좀 청수 탱크에 들어가게끔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 주입하는 걱정이 없으실 거고요. 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퇴수는 이제 그 운전석 뒤에 2열 저 아래쪽에 저희가 퇴수 밸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기존이랑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손 이렇게 밑에 넣어 네. 보시면 밸브가 만져지실 거고요. 거기를 열면은 다 빠지고요. 이제 차량 하부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샤워실 선택해가지고 밑에 하부 네. 20m 추가되는 경우에는 손이 안 들어가니까 자동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자동으로 물이 퇴수가 됩니다. 파본 루프 마감할 때는 실리콘 마감 없이는 안 될까요? 저희 팝업 텐트 구조상 실리콘 마감 없이 설치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카니발 하이루프처럼 좀 안쪽으로 말아서 제작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방식으로는 실리콘 마감이 돼야 됩니다. 네. 어닝 미장착 시 어닝 힌지는 적용 가능할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아까 레일이랑 동일한 네, 비율로? 그렇습니다. 네. 2열 침상 변환 시 완전히 이렇게 평탄화가 가능할까요? 예. 초창기 제가 그러니까 소통 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카메라 각도에 의해서 약간 좀 평탄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시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침상 변환이랄지 시트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미세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안 맞다고 하시면
들어 올리셔서 평탄을 맞추시면 돼요. 어차피 수동이니까요. 그쵸. 네네. 수동이 장점이죠. 네. 혹시 2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올리면 닿는 부분이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보완이 가능할까요? 아, 예. 저희가 헤드레스트를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좀 헤드레스트가 좀 크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공간이 비겠죠. 그래서 지금 양산화된 제품은 헤드레스트 그 길이를, 높이를 좀 줄여가지고 뒤에 배기 있는 부분이 좀 덜하도록 현재 재제작에 들어갔습니다. 2열에는 기존 현대에서 나오는 순정 시트를 살리고 3열에 우리 유로 시트를 얹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승별로 현재 다 승인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예 새로운 차가 만들어지는 거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요가 엄청 많아지면 그 인증 비용과 이런 부분을 투자해서 진행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라운지 차량에 있는 천정 스웨이드 마감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게 기존 업체에서 스웨이드 마감이 안 좋다. 네. 자꾸 이런 말씀을 듣고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좋고요. 저희는 예전에 스타렉스 시절에도 아시겠지만 순정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순정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가죽으로 트리밍 작업해서 마감하는 게 저는 오히려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을 들거나 나중에 제가 더 고급화를 해서 트리밍 전문 업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전문 이제 리무진화 시킬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네. 그 전까지 굳이 현대차에서 이번에 현대 순정 스타리아 캠퍼도 스웨이드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더 제가 보기에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해서 트리밍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밍 자체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팝업 텐트를 내렸을 경우에는 기존의 스타렉스처럼 앞쪽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요 개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이다 보니까 전동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닫히니까 그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수동은 손으로 내리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이 안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닫고 마감하실 수 있도록 슬라이드 문을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행하실 때 천장에 이제 텐트라든가 버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이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스타렉스도 예쁘게 이렇게 잘 말아서 넣으면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그럼요.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수동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네.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저희 유로벤이 기본에 충실하는 거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답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제품들 많이 보시죠. 네. 저도 유럽에서 공부를 해와서 만든 게 유로벤이기 때문에 자동보단 수동이 많습니다. 물론 자동도 좋죠. 자동도 좋은데 이게 가까운 AS나 이런 전국망이 펼쳐져 있는 곳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내려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수동을 했고 또 예전에 제가 캠프밴, 유로밴 했을 때 전방으로 앞들림을 최초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기존 업체들에서 말이 많았어요. 뒤가 안전하다. 맞아요. 네. 뒤가 안전하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앞으로 하고 있죠. 전부 다 앞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출입하는 방향에서 사람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거고요. 저는 유로벤 스타리아 개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도 앞으로 고집할 거고 수동이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텐트를 잘 말아서 이렇게 관리만 해주시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안전이랑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저도 네. 그거 봤어요. 네. 이게 열렸는데 안 닫혀서 네. 이걸 이제 캐리어에 실어가지고 요대- 이동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가시죠. 네. 네.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라운지 9인승 기반의 유로밴은 어떤 게 다른 점이 있나요? 요 질문을 하시는 분, 저도 이제 어떤 부분을 여쭤봤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제 라운지는 투어라고 차량의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1열이 2인이냐, 3인이냐. 그렇죠. 그리고 그 후방은 사실 유럽에는 다 동일합니다. 네. 예, 라운지를 하든 투어를 하든 이제 1열 인승의 차이고요. 그 라운지하고 투어로 차량의 차이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유로밴 시설, 캠핑 시설은 다 동일하다는 동일합니다. 거죠? 다 동일합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은 샤워실 미사용 시 시트 하단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이것도 실물을 못 보셔서 하신 것 같은데, 사용 안 하실 때는 그 시트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침대로 변환해서 전혀 걸리지가 않으세요. 네네. 중복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거는 지금도 많이 들어와요. 모기장. 슬라이딩 모기장은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후방 모기장 네네. 개발은 어떻게? 이미 샘플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뒤쪽에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구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트렁크가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딱 끝까지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성으로 있는 모기장 장착은 조금 힘들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 유로벤만의 후방 모기장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출고할 시점, 그때쯤 맞춰서 출고가 될 거고요. 만약에 출시가 되면 제가 그 이후에도 카페를 통하거나 여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혹시 추가하시겠느냐? 라고 했을 때 선택하시면 나중에 잔금 계산하실 때 그 추가 비용으로 하셔서 설치 가능하십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까지 다 와가는데 혹시 팩 대용품으로 개발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요거는 이제 캠핑 용품점에서도 있는 네. 제품이 네, 안 그래도 캠핑 추죠. 예, 한마디로 추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현재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 업체와 콜라보를 통해서 네. 정말 유로벤만의 특색이 있고 또 저희가 캠핑 용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전문 회사에서 만들어야지 전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업체와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 유로벤 고객님들이 좀 더 저렴하게 또 접근성 있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품 개발에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아까 이슈됐던 이 방한 텐트 재질이 네네. 저는 근데 은박이라서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쁜데 고객님들이 사진으로 봤을 때 약간 우주선이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재질을 이제 변경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요 부분은 이제 전시에 오셔서 실물로 보신 분들은 실물로 보니까 괜찮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별 말씀 없으셨는데 이제 영상으로나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색깔인 경우 이유는 말 그대로 열을 반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반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게 만약에 다른 색깔로 되면 열을 흡수를 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효율을 위한 재질이고 저 단열 제품에 또 다른 천을 하나 더 씌워서 하게 되면 오히려 단가만 올라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시고 정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이제 다른 추가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저 방한 기능의 소재는 저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이거 저도 사진 받아보고 살짝 뜨악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고 되게 반했어요. 생각보다 예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크그린이 처음 이제 라운지 모델로 소개가 네. 됐을 때 저 역시도 이제 호불호가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이제 댓글 반응이랄지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실망하신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취향이 안 맞다라고 하셨죠.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시에 오셔서 계약하신 분들은 다크그린이
더 고급스럽다. 그죠. 그래서 더 많았죠. 네, 실물로 보고 계약하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방한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로 보시면 그렇게 이질감이 있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에 더 초점을 뒀다는 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했던 질문은 다 드려봤고요. 이거 말고도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그거는 또 추후에 2차로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끝으로 혹시 앞으로 이제 스타리아 생산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 이제 새로 이전한 공장,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 증설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월 생산 캐파는 월 한 40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작업자들의 숙련도가 처음부터 아마 40대가 되게 힘들 거예요. 네. 처음에는 뭐 20대, 30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제 생산량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량 생산을 해야 될 부분들, 팝업 루프라든가 시트라든가 이런 부분 이미 제작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부품들이 이제 들어오는 대로 순번에 맞춰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공단에 이제 최초 전시 차량이 이제 인증이 들어가는 동안에 부품들이 오면 이제 생산이 바로 투입이 될 거고요. 미리 한 제대로 된 생산은 아마 1월 말쯤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1번 때 순번부터 이제 1월 말부터 생산이 될 것이고, 그럼 2월간에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부분 생산하고, 또 계속 출고되면서도 생산을 해서 인증이 끝나서 이제 시험 성적서가 네. 나오고 하면은 그때 이제 3월부터 출고 가능하게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스타리아의 주문은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벌써 160대가 넘어갔는데 조만간 200대는 금방 차일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계속 소통과 노력을 할 것이니까 더 주문은 많아질 거라 생각해서 조금 투자가 되겠지만 공장도 하나 더 증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게끔 생산량을 더 늘려서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대차 출고가 가장 큰 문제가 그쵸.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도 저희가 추가 주문한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주문이 된 제품이니까 저희를 믿고 최대한 빨리 출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가지고 와서 힘드셨을 텐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에 사실은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한 보답을 해드려야지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더 발전하는 거라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님들하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긴 불가능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Q&A 시간을 자주 가져서 궁금하신 부분 해결도 해드리고, 또 이번에 창문 가방 처짐 현상도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고객님의 아이디어였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나중에 네. 인사. 네. 이제 오늘 알겠습니다. 뭐 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 되면은 다음에 제가 또 김해 공장에 와서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